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문명, 한 이탈리아 남자의 눈물 어린 고백,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영상 하나가 있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그 영상에는 아시아 여행을 마친 한 이탈리아 남성이 눈물을 쏟으며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중국은 지옥이었지만 한국은 천국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 로시, 밀라노 출신의 30세 이탈리아 남성이다. 생애 처음으로 아시아 땅을 밟은 그가 중국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경험과 한국에서 목격한 경이로운 진실. 같은 아시아인데 어째서 하늘과 땅 차이일까? 마르코가 체험한 두 나라의 압도적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와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자. 마르코 로시는 전형적인 유럽 중심주의자였다. 30년 동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살아온 그의 세계관 속에서 유럽은 문명의 정점이었고 아시아는 그보다 한 수 아래의 존재였다. 아시아 국가들이라 해봤자 결국은 신흥시장의 집합체일 뿐이잖아. 마르코는 그렇게 생각하곤 했다. 물론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은 놀라웠다. GDP는 세계 2위이고 고속철도 건설도 활발했다. 하지만 마르코에게 그것은 졸부의 상징일 뿐이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정한 문화와 품격은 전혀 다른 문제야. 어릴 적부터 동양 문화에 약간의 관심이 있었던 마르코는 한국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K-팝과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현대의 한국을 다소 얕보고 있었다. 조선시대 같은 역사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야시장과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정도겠지. 유럽의 역사에 비하면 아시아는 어린애 수준이야. 마르코의 여자친구 프란체스카가 그의 30번째 생일 선물로 아시아 여행을 제안했을 때 그는 사실 내키지 않았다. 어차피 개발도상국의 관광지들이 유럽의 발끝이라도 따라올 수 있겠어. 출발 전 마르코는 친구들에게 단언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결국 비슷한 문화권이잖아. 아마 비슷할 거야. 사람 많고 시끄럽고 서비스는 엉망이겠지. 사실 통계 수치만 보면 마르코의 생각이 아주 틀린 것 같지도 않았다. 여행 만족도 순위에서 이탈리아는 세계 5위에 빛났지만 중국은 47위에 머물렀다. 한국조차도 26위에 그쳤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 마르코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공항 서비스 국제 평가에서도 이탈리아 로마 공항은 유럽에서 상위권이야. 아시아 공항은 분명 난장판일 거라고. 그때의 마르코는 자신의 이런 고정관념이 이번 여행을 통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출발 전날 밤, 마르코는 프란체스카에게 말했다. 이문화 체험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재미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결론은 역시 우리 집이 최고라는 걸 깨닫고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가벼운 마음으로 밀라노 공항으로 향했다. 그의 여행 가방에는 이탈리아의 자부심과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순간에 마르코는 곧 마주할 현실이 자신의 인생관을 뿌리부터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마르코의 표정은 굳어졌다. 14시간 비행으로 지친 몸에 더 큰 시련이 닥쳐왔다. 공항은 확실히 거대했지만 그 거대함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 실례합니다. 입국 심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마르코가 영어로 한 직원에게 묻자 그 직원 A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중국어로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손을 휘이 접고는 등을 돌려 가버렸다. 저기요, 잠시만요. 마르코가 황급히 뒤쫓았지만 직원 A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무례한 대우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탈리아 공항 직원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웃으며 방향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다. 겨우 입국 심사대를 찾은 마르코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그곳에는 길게 늘어선 줄은커녕 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수백 명의 여행객이 서로 먼저 가려고 밀치고 소리치고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마르코는 혼란스러웠다. 유럽에서는 아무리 붐벼도 질서는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곳 중국 여행객들은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새치기는 당연한 권리인 양 행동했다. 마르코가 막 줄을 서려 할 때 뒤에서 온 한 가족이 아무렇지 않게 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먼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정중하게 영어로 말했지만 그 가족은 중국어로 몇 마디 쏘아붙이고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는 마르코의 여행 가방을 발로 툭 차기까지 했다. 말도 안 돼. 마르코는 속으로 경악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이들조차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부모도 아이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다. 3시간 후 겨우 입국 심사를 통과한 마르코는 지친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다. 한 남자가 칸막이 안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기는 공항이잖아. 당연히 금연구역일 텐데. 마르코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마르코를 살벌하게 쏘아보며 중국어로 욕설을 퍼부었다. 그 기세에 놀린 마르코는 황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정말 야만적이야. 유럽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설상가상으로 택시 승강장에서는 더 굴욕적인 경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르코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택시 한 대가 도착했다. 그러자 옆에서 나타난 중국인 가족이 마르코를 거칠게 밀치고는 당연하다는 듯 차에 올라탔다. 내가 먼저 기다렸다고요. 마르코가 필사적으로 항의했지만 택시기사마저 그 가족과 함께 웃으며 마르코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것이 아시아의 현실이란 말인가? 마르코는 망연자실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도덕심은 통했다. 하지만 중국은 전혀 달랐다. 이곳은 약육강식, 목소리 크고 뻔뻔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었다. 깊은 실망감이 마르코의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마르코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다음 목적지를 생각했다. 아시아는 어딜 가나 이런 수준 낮은 국민성을 가진 곳일 거야. 이 순간에 마르코는 일주일 뒤 자신의 가치관이 180도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중국에서 받은 온갖 굴욕은 한국에서 체험할 감동을 위한 거대한 서곡에 불과했다. 중국에서의 일주일은 마르코에게 악몽 그 자체였다. 베이징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주문은 무시당했고 호텔방에 자물쇠가 고장나도 내일 고쳐주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관광지에서는 바가지를 썼고 길을 물어도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마르코는 완전히 질려버렸다. 프란체스카에게는 미안하지만 한국 여행은 취소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행 비행기 표는 이미 예약되어 있었고 취소 수수료를 생각하면 계획대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다. 어차피 한국도 비슷하겠지. 마르코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다. 같은 아시아 지역인데 기대해봤자 소용없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조차 중국 공항 직원의 태도는 최악이었다. 탑승권을 확인하던 직원은 마르코의 여권을 물건 던지듯 돌려주며 차갑게 다음이라고 말했다. 비행기 안에서는 중국인 승객들이 2시간 내내 큰 소리로 떠들어 마르코는 두통에 시달렸다. 이게 마지막이야. 한국 일정이 끝나면 2번 다시 아시아에는 오지 않겠어. 마르코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맹세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마르코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공기가 달랐다. 중국의 공항은 언제나 무겁고 탁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인천공항의 공기는 상쾌했다.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었다.
내 착각인가? 마르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안내 표지판이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는 물론 이탈리아어로도 표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설마 마르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중국에서는 영어 표기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신의 모국어까지 배려해 주다니. 하지만 이건 인천공항이니까 그렇겠지. 국제공항이니까. 마르코는 스스로를 타이르듯 말했다. 그러나 입국 심사 게이트로 들어서자 더 큰 놀라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심사관이 몇 명 없었고 태도도 냉담했지만 한국에는 수십 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두가 미소를 띤 채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환영합니다. 어느 줄로 서시겠습니까?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마르코에게 말을 걸었다. 그 미소는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외국인 전용줄은 어디인가요? 마르코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중국에서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쪽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는 정중하게 마르코를 이끌어줄 맨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친절함에 마르코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앞에 있던 스페인 커플이 곤란을 겪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영어를 못하는 듯 직원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국이었다면 분명 무시당했을 상황.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김민준 씨가 무전으로 연락하자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이지혜 씨가 즉시 달려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지혜 씨의 유창한 스페인어를 듣자 커플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마르코는 이 광경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스페인어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고? 이탈리아 공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언어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은 드문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마르코는 감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처리 속도였다. 중국에서 3시간이나 걸렸던 입국 심사가 한국에서는 단 20분 만에 끝났다. 효율적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대응하는 서비스. 그 완벽한 양립에 마르코는 감동마저 느꼈다. 이것이 한국의 저력이란 말인가? 마르코의 고정관념에 첫 번째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입국 심사를 마쳤지만 마르코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꿈틀거렸다. 그래,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신경 썼겠지. 마르코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진짜 시내로 나가면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도 마르코의 마음은 복잡했다. 열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객실 내부는 매우 깨끗했다. 하지만 마르코는 생각했다. 이건 서울이니까 그런 거겠지. 한국의 수도니까 조금 깨끗한 건 당연해. 이탈리아의 밀라노도 다른 지방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열차 안에서 마르코는 주위의 한국인들을 관찰했다. 중국에서는 객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해서 매우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통화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췄고 심지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답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군. 확실히 조용하네. 마르코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다른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인들이 비교적 내성적이기 때문일 거야. 이탈리아인처럼 열정적이지 않아서 그렇겠지. 마음속으로는 불만을 억누르고 있을 거야. 서울역에 도착한 마르코는 인파의 물결에 압도당했다. 인구 밀도는 중국의 도시 지역에 필적했다. 봐, 역시 붐비잖아. 분명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이 붐비는데도 서로 밀치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두가 자발적으로 오른쪽에 서서 걷는 사람들을 위해 왼쪽 공간을 비워주었다. 개찰구에서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마르코는 혼란스러웠다. 중국에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혼란이 심해졌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이 많아도 질서가 유지되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마르코는 길을 잃었다. 그가 지도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한 나이 든 한국인 남성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디를 찾으세요? 그 남성은 서툰 영어로 마르코를 도우려고 애썼다. 그의 영어는 분명 유창하지 않았지만 호텔로 가는 길을 매우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에는 스마트폰의 번역 앱까지 사용해 자세한 길을 알려주었다. 중국에서 길을 물었을 때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한국에서는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이건 우연일 거야. 마르코는 고집스럽게 생각했다. 그냥 우연히 친절한 사람 한 명을 만났을 뿐이야. 모든 한국인이 이런 건 아닐 거야. 호텔 체크인을 할 때도 직원의 응대는 완벽했다. 유창한 영어, 세심한 설명,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중국의 호텔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아마 고급 호텔이라서 그렇겠지. 마르코는 필사적으로 이유를 찾았다. 돈만 내면 어디서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조식 뷔페에서 마르코의 생각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레스토랑 직원이 마르코가 이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넸다. 본조르노, 부응절노. 그리고는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탈리아에서 오셨군요. 저도 로마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멋진 도시였어요. 마르코는 흔들렸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환대를 받았다. 이것도 호텔의 서비스 매뉴얼이겠지. 마르코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차피 서비스업이니까 당연한 응대야.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어. 진짜 한국을 알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마르코는 여전히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없었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경복궁을 방문한 마르코는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에 감탄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들끓었다. 오래된 궁궐이 확실히 아름답긴 하지만 유럽에는 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건축물들이 있어. 궁궐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마르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로마 콜로세움은 2000년 전 건축물이야. 그에 비하면 이건 아직 새 것이나 다름없지. 그러나 경복궁 경내에서 마르코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경건하게 관람하고 있었다. 중국의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이 많아지면 현지인들이 짜증을 내곤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 오히려 곤란을 겪는 외국인을 먼저 나서서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한 나이 든 한국인 여성이 영어로 마르코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관광객이 아니라 그저 궁을 찾은 평범한 시민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르코는 고마워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친절한 건 좋지만 이것도 아마 거칠애일 거야. 속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귀찮다고 생각하겠지. 점심시간. 그는 한 오래된 칼국수 맛집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마르코는 또 한 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메뉴판에는 영어 표기가 있었지만 마르코는 일부러 한글 메뉴를 가리키며 주문했다. 이거 주세요.
직원은 조금 당황했지만 즉시 다른 직원들과 상의했다. 중국 식당이었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주문은 무시당하거나 아무거나 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가게는 달랐다. 사장님이 직접 주방에서 나와 실제 재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This is noodle, this is vegetable. 그는 서툰 영어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장님이 마르코가 주문한 양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혼자 드시기에는 양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라며 걱정스럽게 조언해 주었다. 이익보다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마르코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하지만 이건 개인 가게라서 그런 거겠지. 마르코는 필사적으로 이유를 찾았다. 대기업이라면 분명 다를 거야. 다음 날 마르코는 용산 전자상가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 기술력의 실체를 목격했다. 최신 전자제품들은 확실히 유럽보다 더 발전해 있었다. 하지만 마르코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판매 직원의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이었다. 이 제품과 유럽 제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마르코가 영어로 묻자 직원은 즉시 상세한 비교 자료를 준비해 주었다. 게다가 그가 이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탈리아의 전압은 220V이지만 플러그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변압기가 필요할 겁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태도. 마르코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저녁 무렵 서울 숲을 산책하던 중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한 한국 학생이 외국인 여행객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했다. 중국이었다면 분명 그대로 가져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학생은 망설임 없이 지갑을 공원 관리사무소에 가져다 주었다. 마르코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왜 돈을 가져가지 않는 거지? 마르코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탈리아에서 지갑을 주워 돌려주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인 듯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응대했다. 이곳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마르코는 혼란스러웠다. 이익보다 도덕을 효율보다 배려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마르코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정말 지속 가능할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비효율적일 텐데. 마르코는 여전히 완전히 수긍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관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이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마르코는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익선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르코는 우산이 없었다. 난처하게 됐군. 그가 택시를 찾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그렇게 그냥 가시면 비다 맞으세요.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다. 그 남성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마르코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러면 아저씨께서 비를 맞으시잖아요? 마르코가 영어로 사양했다. 괜찮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 비 맞는 거 익숙해요. 남성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나라의 온 소중한 손님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마르코의 심장을 깊이 울렸다.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소중한 손님이라고 부르다니. 이 따뜻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마르코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정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하는 마음이죠. 무언가 보답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남성은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설명했다. 한국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아주 귀한 인연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 겁니다. 마르코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진심 어린 환대를 받았다. 왜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신 건가요? 마르코는 솔직하게 의문을 던졌다.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할아버지께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이죠. 이건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한 가족과 같은 것이지요. 그 순간 눈물이 마르코의 눈광에 차올랐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한국인들의 친절함의 근원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깊은 정신성에 기반한 진정한 배려였던 것이다. 제가 틀렸습니다. 마르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는 아시아를 얕잡아 봤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많지요.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마르코는 한참 동안 혼자 울었다. 부끄러움, 감동,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마르코는 서울역 KTX 승강장에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다. 그는 청소 직원들이 KTX 객실을 청소하는 광경을 보았다. 불과 몇 분 만에 그들은 300개가 넘는 좌석을 완벽하게 청소해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난 후 직원 전원이 승강장을 향해 일렬로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하며 승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마르코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떤 일이든 최고의 수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KTX 객실 안에서 마르코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평야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안다고 자만했던 것일까? 피상적인 정보만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지도 못한 채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푸른 산맥이 눈에 들어왔을 때 마르코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나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해. 전 세계가 한국의 위대함을 알게 해야 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르코는 입국 때 만났던 직원 김민준 씨에게 다가가 말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직원은 기쁘게 대답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의 영광입니다. 또 한국을 찾아주세요. 출국장을 나서며 뒤돌아볼 때 마르코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평생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마르코는 가장 먼저 여자친구 프란체스카에게 보고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 선물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어. 마르코의 눈은 확신에 찬 빛으로 반짝였다.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문명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어. 프란체스카는 출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마르코를 보고 매우 놀랐다. 나는 한국인들에게서 한 가지를 배웠어. 마르코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야. 마음의 풍요, 정신적인 성숙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 다음 날 마르코는 친구들을 모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너희들은 아마 믿지 않겠지만 한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나라야. 친구 루카가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든 나라에는 문제가 있는 법인데. 하지만 마르코는 매우 진지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지. 마르코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연달아 이야기했다. 공항의 완벽한 서비스, 도시의 청결함과 질서, 사람들의 배려와 정직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함. 이 모든 것은 깊은 문화와 정칭에 뿌리를 두고 있어. 겉모습만 흉내내서는 절대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야. 친구들은 점차 마르코의 열정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네가 경험한 게 정말 그렇게 대단했어? 아, 1000만 번 말해도 사실이야. 마르코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실, 내가 영상을 찍어왔어. 마르코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공항 직원의 세심한 응대, 길에서 우산을 씌워준 남성, KTX 청소 직원들의 완벽한 업무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코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본 친구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르코, 이거 소셜미디어에 올려보는 게 어때? 루카가 제안했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 해. 마르코는 조금 망설였다. 하지만 난 유명인도 아닌데. 상관없어. 프란체스카가 그를 격려했다. 너의 경험은 분명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그날 밤 마르코는 용기를 내어 영상을 업로드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문명이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만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 조회수는 이미 1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감사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마르코 씨의 경험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일주일 후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 회를 돌파했다. 방송국과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마르코에게 쇄도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르코는 만족스러웠다. 피상적인 비교가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관의 차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많다. 반년 후 마르코는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프란체스카와 함께였다. 인천공항에서 그는 우연히 그때 그 직원 김민준 씨를 다시 만났다. 또 오셨군요. 김민준 씨가 기쁘게 미소 지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마르코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번에는 한국의 위대함을 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 후 마르코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문화 교류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영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진정한 국제적 이해는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마르코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